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입에 넣은 밥이 목구멍에서 걸렸다. 아버지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웃으며 말했다. 민서야, 내 방에 있는 그 작업실, 이제 우리가 쓸 거야. 민준이가 결혼하면 가끔 내려오는데 집 놓을 때가 필요하잖아. 어머니가 맞장구를 쳤다. 그래, 너도 이제 34이니 집에만 있지 말고 나가서 살아. 프리랜서면 카페에서도 일할 수 있잖아. 그 방은 참고로 딱 좋을 것 같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속으로는 이미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다. 나는 박민서, 올해 34. 강남 32평 아파트에 부모님과 함께 산다. 이 집은 아버지가 퇴직금으로 산 거지만 지난 8년간 관리비, 공과금, 생활비 대부분은 내가 냈다. 프리랜서 웹디자이너로 월 평균 700만 원 정도 번다. 회사 다닐 때는 400만 원도 힘들었는데 집에서 일하니 가능했다. 그 작업실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 작업실은 원래 내 방이었다. 대학 졸업 후 취업난에 시달릴 때 아버지가 집에서 편하게 일해라 하시며 작은 방을 내줬다. 나는 그 방에 책상 듀얼 모니터 조명방음 패드를 직접 사서 채웠다. 8년 동안 그 방에서 밤을 새며 클라이언트를 붙잡았고 그렇게 가족을 먹여 살렸다. 민준이는 지방대 나와서도 내가 등록금 보태줬다. 아버지 퇴직 후 연금이 부족할 때도 내가 메웠다. 어머니 허리 수술비도 내가 냈다. 그런데 이제 그 방을 창고로 만든다고. 민준이 결혼하면 가끔 내려올 집 놓을 곳이라고. 나는 웃음이 나왔다. 속으로. 그날 밤 나는 작업실 문을 잠갔다. 컴퓨터 백업을 시작했다. 클라우드에 모든 파일을 옮기고 외장 하드에도 복사했다. 책상 위에 놓인 모니터들을 하나씩 포장하기 시작했다. 아무도 모르게. 아버지는 TV 보고 계셨고 어머니는 설거지하시며 드라마 소리를 크게 틀어놓았다. 나는 거울을 보았다. 눈이 붉었다. 하지만 울지 않았다. 울면 지는 거니까? 나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이 집에서 나는 김씨 존재라는 것을. 민준이가 태어났을 때 나는 6살이었다. 어머니는 나를 안고 이제 내 동생 잘 돌봐줘라고 하셨다. 그때부터 나는 선이라는 이름으로 살았다. 민준이가 울면 내가 달래야 했고 민준이가 아프면 내가 병원에 데려갔다. 대학 갈 때도 민준이 등록금이 더 중요하니까 너는 가까운 데 가라 하셨다. 나는 순종했다. 그게 가족이라고 생각했다. 졸업 후 첫 회사에서 3년 만에 과장 승진 직전에 아버지가 쓰러지셨다. 뇌경색 초기. 연금은 줄고 어머니는 우울증 약을 먹기 시작했다. 나는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프리랜서로 전향했다. 집에서 일하면서 부모님 간호도 할 수 있다. 이는 명분으로. 사실은 내가 없으면 이 집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이었다. 8년 동안 나는 한 번도 늦은 월세를 내지 않았다. 아파트 관리비는 내가 자동이체 걸어 놓았다. 민준이 결혼 자금도 내가 조금씩 모아 통장에 넣어뒀다. 부모님은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민서가 잘 버니 다행이다라고. 그런데 이제 내 방을 창고로.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았다. 복수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아직은 구체적이지 않았다. 그냥 이 집을 떠나야겠다는 생각만 들었다. 하지만 떠나면 부모님은 어떻게 될까? 그 질문이 나를 붙잡았다. 나는 아직 착한 딸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밥을 차렸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아버지가 신문을 보며 말했다. 민서야, 이번 주말에 방 좀 비워줄래? 민준이 내려와서 정리 좀 하려고. 나는 네라고 대답했다. 속으로는 이미 부동산 앱을 열고 있었다. 강남에서 나가면 월세가 비싸다. 하지만 송파나 하계 쪽 원룸이면 가능하다. 보증금 5천에 월 80만 원. 내 통장 잔고는 충분했다. 나는 조용히 원룸 여러 곳을 찜했다. 계약은 아직 하지 않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나는 관찰하기 시작했다. 정확히 말하면 진짜로 보이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매일 오후 동네 경로당에 가신다. 거기서 바둑 두고 친구들과 술 한잔 한다. 연금 200만 원으로는 부족하지만 내가 보내드리는 용돈 50만 원으로 충당한다. 어머니는 동네 아줌마들과 카페 모임한다. 그 모임 회비도 내가 낸다. 민준이는 지방에서 월급 300만 원 받으며 여자친구와 동거 중이다. 결혼 자금 1억은 부모님이 준비해야 하지만 사실 내가 모은 6천이 대부분이다. 나는 은행 앱을 열었다. 지난 8년간 부모님 계좌로 보낸 내역을 모두 캡처했다. 총 3억 2천만 원. 증거였다. 그리고 나는 변호사를 찾았다. 인터넷으로 부양 의무 소송 사례를 검색했다. 한국법은 부모가 자녀에게 부양을 청구할 수 있지만 자녀가 이미 과도하게 부양한 경우 또는 부모가 다른 자녀에게 편파적으로 재산을 준 경우라면 법원이 부양료를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나는 상담 예약을 했다. 상담소는 강남역 근처 작은 사무실이었다. 50대 중반 변호사가 내 이야기를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가 확실하네요. 부모님 연금과 재산 내역만 제출하면 부양 의무 면제 가능성 높습니다. 다만 가족관계가 완전히 끊어질 각오는 하셨어요. 나는 대답했다. 이미 끊어졌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어머니가 내 방 문을 열었다. 민서야, 모니터들 언제 치울 거야? 민준이가 주말에 온다니까. 나는 웃으며 말했다. 곧 치울게요. 그날 밤 나는 모니터를 모두 포장했다. 박스에 민서 물건이라고 적었다. 아직은 안 치웠다. 그냥 준비만 했다. 주말이 왔다. 민준이가 내려왔다. 여자친구와 함께. 둘은 내 작업실을 보며 웃었다. 와, 언니 방 진짜 넓다. 여기 창고로 쓰면 딱이겠다. 나는 커피를 타주며 미소 지었다. 그날 저녁, 가족 회의가 열렸다. 아버지가 말했다. 민서야, 너도 이제 나가서 살아야지. 우리가 민준이 결혼 도와주려면 돈이 많이 들어. 이 집도 좀 줄여야 할 것 같아. 어머니가 덧붙였다. 그래, 너 프리랜서면 원룸에서도 일할 수 있잖아. 우리는 나이 들었으니 편하게 살아야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그날 밤 나는 계약했다. 하계 쪽 신축 원룸. 보증금 5천, 월세 85만 원. 이사 날짜는 2주 후. 그리고 나는 통장을 정리했다. 부모님께 매달 보내던 150만 원 자동이체를 해지했다. 민준이 결혼 통장도 폐쇄했다. 잔액 6천만 원은 내 새 통장으로 옮겼다. 이사 전날 나는 편지를 썼다. 식탁 위에 놓았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제 각자 알아서 사시죠.
작업실은 원하시는 대로 쓰세요. 저는 새 집에서 일 시작합니다. 아침에 부모님은 편지를 보고 기절할 듯 놀랐다. 어머니가 전화했다. 민서야,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와. 나는 전화를 끊었다. 번호 차단. 이사 업체가 왔다. 나는 작업실 물건을 모두 싣고 집을 나왔다. 아버지가 복도에서 소리쳤다. 너 이렇게 불효막심하게 굴면 법으로라도 끌고 올 거야.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새 집은 조용했다. 창밖으로 지하철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새 책상을 조립하고 모니터를 설치했다. 클라이언트 작업이 밀려 있었다. 나는 다시 일에 몰두했다. 한 달 후 부모님에게서 내용 증명이 왔다. 부양료 청구 소장. 월 100만 원 요구. 나는 변호사와 함께 답변서를 제출했다. 지난 8년간 송금 내역, 부모님 연금 내역, 민준이에게 준 돈 내역. 법원은 조정을 권했다. 나는 거절했다. 재판으로 갔다. 법정에서 아버지가 말했다. 큰딸이 부모를 버렸습니다. 저희는 이제 생활이 어려워요. 나는 증거를 제출했다. 판사는 부모님 편파 행위를 지적했다. 결과는 부양료 월 30만 원. 하지만 나는 항소했다. 최종적으로 영원. 면제. 그 사이 부모님은 동네에서 소문이 났다. 큰딸이 부모 소송 걸었다는 경로당에도 아줌마 모임에도. 민준이는 결혼을 미뤘다. 돈이 부족해서.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왔다. 우울증 악화. 나는 가지 않았다. 안녕. 홍대 앞 사람들 30. 홍대 앞에서 소품숍 합니다. 스트리트 H. 지금 나는 송파에서 산다. 수입은 더 늘었다. 월 900만 원. 새 작업실은 밝고 창이 크다. 가끔 카페에서도 일한다. 부모님 소식은 가끔 친척 통해 듣는다. 아버지는 경로당도 안 나가신다. 어머니는 약을 더 먹는다. 민준이는 아직 결혼 못했다. 나는 거울을 본다. 눈이 차갑다. 예전처럼 웃지 않는다. 어떤 날은 생각한다. 내가 너무 잔인했나? 하지만 곧 깨닫는다. 그들은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 지금 부모님은 나를 원망한다. 나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는다. 이미 끝났으니까. 이게 복수였을까? 아니면 그저 살아남은 방법이었을까?